판매원이 손흥민이 비싼 시계를 사려 하자 비웃었고 그의 다음 행동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런던 도심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고급 시계 매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성한 공간이었다. 깊은 색조의 나무 벽은 세련된 광택으로 빛났고 부드러운 조명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시계들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들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각각의 시계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듯 반짝였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그 가치를 알아주길 기대하는 듯했다. 대리석 바닥은 반사된 빛으로 미끄러울 정도로 매끄러웠으며 공기 중에는 고급 가죽과 금속의 희미한 향기가 감돌았다. 매장 안은 고요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끔씩 침묵을 깨뜨렸다.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부와 품격의 성소였다. 올리비아는 정문 뒤에 주요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녀는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려 완벽한 직업적 이미지를 유지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태블릿 화면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재고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매장 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즉시 그들의 옷차림, 태도, 심지어 신발까지 훑어보며 그들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판단했다. 올리비아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며 그런 판단에 능숙해졌다. 그녀는 이 매장이 단지 시계를 파는 곳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믿었다.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렸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들어온 남자는 그녀가 기대했던 전형적인 손님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얼굴의 반을 가릴 정도로 깊게 눌러쓴 상태였다. 어깨에는 낡은 캔버스 백팩이 한쪽으로 걸쳐져 있었고 그의 운동화는 런던의 축축한 거리를 걸어온 듯 약간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의 명상하듯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눈은 주변을 조용히 훑으며 마치 미술관에 온 사람처럼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모자 아래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턱선에 약간의 수염이 보였고 그의 태도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침착함을 풍겼다. 올리비아는 그를 소프트웨어 버그 보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며 억지로 만든 미소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냥 둘러보려고 합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그를 주시했다. 그는 첫 번째 진열장으로 다가가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한정판 스위스 시계에 고정되었다. 스켈레톤 다이얼은 복잡한 기계 구조를 드러냈고 고급 가죽 스트랩과 화이트 골드 액센트는 시계의 위엄을 더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시계 중 하나였다. 올리비아는 눈썹을 치켜쓰며 말했다. 그건 한정 모델이에요. 기념 컬렉션. 아주 독점적이죠.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깔린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시계를 계속 바라보았다. 아름답네요. 그는 말했다. 기계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팔짱을 끼며 몸을 약간 기울였다. 네, 이건 매우 정교한 기계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비싸죠. 그녀는 비싸다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그가 그 단어의 무게를 느끼길 바랐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계를 조용히 감상하며 마치 그와 시계 사이에만 존재하는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리비아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깔보는 사람이 쓰는 얕은 웃음이었다. 그냥 궁금하신 거예요? 그녀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의 바른 척하는 회의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네, 궁금해서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올리비아의 동료 엠마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올리비아와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다. 이 남자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곧 자신이 잘못된 곳에 왔다는 걸 깨닫고 나가겠지. 엠마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올리비아와 함께 이곳에서 2년을 일하며 이런 상황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손님을 판단하는 데 익숙했고 그 판단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남자는 두 번째 진열장으로 옮겨갔다. 그의 눈은 깊은 청색 다이얼에 손으로 새긴 로마 숫자가 있는 시계에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오토매틱이죠. 올리비아는 순간 당황했다. 그의 질문은 기술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네. 그녀는 대답했다. 칼리버 3만 1335, 스위스 무브먼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로터 소리가 양방향인 것 같아서요. 근데 소리가 약간 어긋나는 것 같네요. 엠마의 눈썹이 올라갔다. 올리비아는 목이 살짝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시계에 대해 아시는군요. 그녀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조금.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올리비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그의 외모, 후드티, 백팩, 먼지 묻은 신발은 그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그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가정을 뒤흔들었다. 시계 업계에서 일하시나요? 그녀는 그를 시험하듯 물었다. 그렇진 않아요. 그는 대답했다. 그럼 컬렉터세요?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가끔이요.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은 공기 중에 잠시 떠 있었다. 올리비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만약 선물을 찾으신다면 더 간단한 모델도 있어요. 우아하고 가격 대비 가치가 좋고 더 접근하기 쉬운 것들이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분했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가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보고 있는 듯했다. 제가 이걸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은 너무 부드럽고 평온하게 던져져서 만약 그가 소리를 질렀다면 덜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올리비아는 멈칫했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벗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입술로만 웃으며 말했다. 다만 이 모델은 아무나 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 지었다. 조용하고 무언가를 아는 듯한 미소였다. 흥미롭네요. 그는 간단히 말했다. 매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엠마는 카운터 뒤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때 세련된 옷차림의 중년 부부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곧장 돌아 나갔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고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곧 조용히 물러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줄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올리비아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부딪혔다. 등을 돌린 순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봤어? 그녀는 엠마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가 무브먼트 칼리버를 공장 주인처럼 분석하더라. 백팩에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말이야. 엠마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시계 전문가인 척하는 거지. 둘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악의적이진 않았지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한 조롱이었다. 한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진열장으로 이동했다. 이번엔 컬렉터용 시계들이 전시된 곳이었다. 하나하나가 소형 자동차보다 비싼 주문 제작되는 희귀한 모델들이었다. 그는 달의 위상을 표시하는 다크 크로노그래프 시계 앞에 멈춰 섰다. 사파이어 다이얼이 깊은 빛을 뿜어냈다. 올리비아는 다시 다가가며 여전히 도와주는 척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건 판매용이 아니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고객님께서 예약해둔 물건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네요. 아름다운 시계인데. 그는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올리비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진열장을 따라 걸었다. 손은 등 뒤로 깍지 끼고 마치 갤러리에 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자세였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그곳에 있었다. 너무도 침착하고 너무도 존재감이 강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올리비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물을 찾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특별한 것, 시간을 초월하는 것.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으며 그 질문의 무게를 공기 중에 띄웠다. 그는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손님이 매장으로 들어왔다. 맞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손목에는 이미 무거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즉시 태도를 바꿨다. 안녕하세요, 랭글리 씨.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씀드렸던 신제품이 방금 도착했어요. 그녀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를 홀로 두고 마치 왕족을 대하듯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커피를 권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진열장을 열어 보였다. 방 안반대편에서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전혀 초조해 보이지 않았다. 올리비아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미소는 이미 형식적인 따분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직도 둘러보시는 중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까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는 처음에 감상했던 스위스 모델을 가리켰다. 올리비아는 망설였다. 그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도로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 모델의 진심이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엠마와 눈을 마주쳤고 천천히 진열장을 열어 시계를 꺼냈다. 마치 그가 떨어뜨릴까봐 걱정하는 듯 조심스럽게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시계를 집어들었다. 마치 오래된 책이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손길이었다. 그의 엄지는 크라운을 따라 움직였고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뒷면을 살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물인가요? 올리비아가 의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는 말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대답은 올리비아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이걸 좋아하길 바라네요. 이 시계는 당신이 타는 낡은 자전거보다 비싸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엠마는 카운터 뒤에서 킥킥 웃었다. 랭글리 씨는 잠깐 고개를 돌려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작고 인내심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올리비아를 어떤 폭발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럴지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시계에 집중하며 올리비아를 그녀의 오만함 속에 얼어붙게 내버려 두었다. 그때 매장 안에 이상한 침묵이 스며들었다. 이 엠마는 태블릿을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양복을 입은 손님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듯 살짝 몸을 돌렸다.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런던의 고급 시계 매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방금 전 올리비아의 날카로운 말, 이 시계는 당신이 타는 낡은 자전거보다 비싸요. 는 매장 안을 울리며 조용한 조롱의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동료 엠마는 카운터 뒤에서 킥킥 웃었고 맞춤 양복을 입은 손님 랭글리 씨는 재미있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작고 인내심 있는 미소를 지으며 시계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럴지도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올리비아를 순간 멈칫하게 만드는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깔보는 데 익숙했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너무 침착했고 너무 자신감이 있었다.
올리비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남자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후드티, 먼지 묻은 신발, 낡은 백팩은 이곳에 반짝이는 진열장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시계를 바라보는 그 집중력, 그리고 방금 그가 던진 질문, 로터 소리가 약간 어긋나는 것 같네요. 는 그녀의 확신을 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지의 무언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시계를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귀중한 유물을 다루듯 섬세했다. 그는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뒷면 말이에요. 투명한 케이스백이죠. 올리비아는 눈을 깜빡였다. 뒷면이요. 그녀는 그의 요청이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의 움직임을 더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요청은 단순했지만 그녀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정말 시계를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걸까? 그녀는 그의 후드티와 백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속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튜브에서 몇 개 영상 보고 전문가 흉내내는 거겠지. 그녀는 시계를 다시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복잡한 기계 구조가 드러났다. 로터가 부드럽게 회전하며 시간을 새기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 같았다. 그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로터를 유심히 관찰했다. 이 로터의 가기는 손으로 한 건가요? 레이저로 한 건가요? 그가 물었다. 올리비아는 다시 당황했다. 그의 질문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레이저로 했어요. 그녀는 대답하며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아쉽네요. 그는 약간의 노탈기가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옛날 모델들은 손으로 가긴 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인간적이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그가 그런 시계를 실제로 만져본 사람처럼 들렸다.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몰랐다. 올리비아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늘 주도하던 대화의 리듬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관찰하며 말했다. 여기 크라운 3중 밀폐 시스템이죠. 올리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48시간이죠. 하지만 완전히 감으면 50시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의 지식은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게 뭔지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와 조용한 자신감은 그녀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했다. 그는 시계를 다시 내려놓으며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기계네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아름다운 기계는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올리비아는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말은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기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녀의 조롱과 냉소적인 태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올리비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다. 그 눈은 너무도 차분했고 너무도 깊었다. 그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이걸 사고 싶어요. 그 문장은 고요한 방 안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올리비아는 다시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이 시계를 사고 싶다고요? 그는 반복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얇은 검은 지갑을 꺼냈다. 화려한 동작도 카드를 과시하는 제스처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다. 할부는 필요 없어요. 올리비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후드티와 먼지 묻은 신발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는 진심일까? 그녀는 엠마를 흘끗 모았고 엠마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올리비아는 말없이 계산대로 걸어갔다. 엠마는 이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꼬리에 있던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선물 포장 필요하신가요?
올리비아는 무와 같은 평범한 직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무미건조했다. 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멈칫했다. 생일 선물인가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물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의 어조에는 더 이상의 질문을 막는 무언가가 있었다. 올리비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은색 종이로 상자를 포장하고 진한 파란색 리본으로 묶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은 깍지 끼고 시선은 멀리 진열장에 머물렀다. 그는 전화기를 보지도 초조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기다렸다. 포장이 끝난 상자를 카운터 위로 밀며 그녀가 말했다. 다 됐습니다. 그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다가 멈췄다. 사실 그는 말했다. 왜 이걸 골랐는지 말해드려야겠네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건 제가 만난 한 소년을 위한 거예요. 그는 시작했다. 축구 팬이었죠. 희귀한 병에 걸려서 그가 가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경기장에 가서 훈련하는 걸 보는 거였죠. 올리비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사진이나 사인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죠. 영웅들에 대해, 시간에 대해.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가 물었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무섭냐고. 그는 잠시 멈췄다. 그 뒤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리비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카운터 위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저는 그에게 시간이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죠. 만약 나중에 나으면 돈을 모아서 진짜 시계를 살 거라고. 멋진 거, 어른 같은 거. 그는 포장된 상자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침묵이 매장을 덮었다. 엠마는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랭글리 씨는 이제 삭제됨.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뒤바꾼 행동을 했다. 그는 상자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다. 아시겠지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이걸 사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다. 네? 저는 선물을 사러 왔어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대신 저는 평가받고 판단받고 무시당했죠.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시계는 여기서 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천천히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매장 안의 절반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흥민.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손흥민, 런던에 있는 줄 몰랐어.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그의 손을 흔들었다. 여전히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너 진짜 한결같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전율로 바뀌었다. 올리비아의 입이 바싹 마르고 엠마의 손은 태블릿 위에서 떨렸다. 제임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보며 웃었다. 이 사람,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 중 하나야. 진짜 전설이지. 손흥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비아는 그를 처음 보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누구에게 무례를 범했는지 깨달았다. 런던의 고급 시계 매장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열고 흥민이라 외치며 손흥민을 반갑게 맞이한 순간 매장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올리비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그녀의 손은 카운터 위에서 떨렸다. 엠마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숨을 삼켰다. 맞춤 양복을 입은 손님 랭글리 씨는 눈썹을 치켰으며 손흥민을 다시 쳐다보았다.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후드티를 입고 백팩을 맨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제임스,
방금 들어온 남자이자 유명한 축구 코치는 손흥민의 손을 흔들며 웃었다. 런던에 언제 왔어? 지난번 경기 이후로 못 봤잖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우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또 팬들한테 선물 사러 온 거지, 맞지?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뭐 그런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마치 방금 전 올리비아의 조롱과 무례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깊은 이해와 조용한 단단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여기 들렀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경험이네. 제임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랑 있으면 항상 흥미롭지.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올리비아와 엠마의 창백한 얼굴을 눈치챘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반쯤 농담조로 물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대답하기 전에 매장 뒤쪽에서 관리자 카터 씨가 급하게 다가왔다. 카터 씨는 거울 벽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손흥민의 외모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후드티와 백팩, 먼지 묻은 신발, 그저 평범한 손님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공기 중에 울리자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빠르게 걸어 나왔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손 선생님,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두 단어에는 무게가 있었다. 방 안을 침묵으로 채우는 무게였다. 올리비아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여전히 선물 영수증을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제임스는 올리비아를 흘끗 보며 손흥민에게 말했다. 잠깐, 이 사람들이 너를 몰랐던 거야. 그는 반쯤 웃으며 반쯤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손흥민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다. 카터 씨는 올리비아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즉각적인 명령이었다. 이 상황을 바로잡아. 올리비아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카터 씨는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구매를 완료하는데 영광이겠습니다. 물론 할인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할인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손흥민을 무시했던 손님들은 이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자세를 고치며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방금 전의 순간들을 머릿속으로 되감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다. 제임스는 낮게 웃으며 매장 안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군요. 이 친구는 경기 후에 팬들과 몇 시간씩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팀 동료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직접 운전해서 데려간 적도 있죠.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엠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담겨 있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말을 꺼내려 했다.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해서. 손흥민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여전히 차분하고 친절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군가를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 말은 공기를 가르며 매장 안을 채웠다. 몇몇 손님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랭글리 씨는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카터 씨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거래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다른 모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알겠어요. 그는 말했다. 그는 상자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시험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사러 왔을 뿐이죠. 그는 리본을 한번 톡 건드렸다. 하지만 다른 걸 얻었네요.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올리비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잔인하거나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조용한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관점, 그는 말했다. 그 단어는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올리비아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손 선생님, 정말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그녀를 끊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말했어요. 저와 대화할 때마다. 카터 씨는 바닥으로 녹아내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올리비아와 엠마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들을 때 짓는 익숙한 미소였다. 그렇겠죠. 그는 간단히 말했다. 다시 침묵이 매장을 덮었다. 이번 침묵은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올리비아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 판단을 너무나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매장 뒤쪽에 있던 젊은 손님 하나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이야. 또 다른 이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 여자가 저한테 시계 살 돈 없다고 했어. 그 굴욕은 시끄럽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고 공개적이며 완전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들어왔다. 그는 매장을 둘러보다가 손흥민과 눈을 마주쳤다. 여기 있었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후 내내 너 찾았어. 오늘 밤 스케줄 아직 유효하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다가와 그의 손을 흔들었다. 카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아, 저는 아카디아의 디렉터예요. 남자가 대답했다. 런던에서 촬영지 물색 중인데 흥민이 오늘 밤 프로듀서들과 만나는 중이죠. 카터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또 다른 고위급 인맥이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디렉터는 손흥민을 보며 농담했다. 너 진짜 항상 잠복 모드야. 처음 만났을 때도 샌드위치 들고 스케이트보드 끌면서 나타났잖아.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올리비아는 그 순간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잔인하고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단순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자신이 중요한 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디렉터는 카운터 위의 상자를 보고 물었다. 펜 선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펜. 디렉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너 진짜 대단하다. 손흥민은 다시 카운터를 향했다. 모두가 그가 떠날 거라 생각한 순간 그는 올리비아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자랑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 소년에게 그랬던 것처럼 반성하고 변화할 시간을. 그 순간 매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지역 관리자인 빅토리아였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매장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할 거예요. 공기가 바뀌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손흥민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여기 온 거예요.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모든 걸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가 경험한 건 친절이 아니었어요. 빅토리아는 목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제발 이걸 바로잡게 해주세요. 할인이라든가 어떤 제스처든. 손흥민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저는 거래를 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올리비아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놀랍게도 그는 포장된 상자를 다시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판매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하세요. 올리비아는 눈을 깜빡였다. 아직도 사시겠다고요? 네, 그는 말했다. 배운 사람이 파는 거라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판매를 처리하고 영수증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변화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참, 밖에 있는 오토바이. 그는 가볍게 말했다. 낡아 보인다고 했죠. 올리비아는 고개를 들었다. 프로토타입 커스텀 빌드예요. 이 매장 시계들보다 비싸죠. 그는 반쯤 미소 지었다. 그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지금은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그는 문을 나갔다. 조용하고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감을 남기며. 런던의 고급 시계 매장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고요한 성소가 아니었다. 손흥민이 문을 나선 순간 매장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무거운 부끄러움과 혼란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다. 올리비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방금 처리한 영수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누구에게 무례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무례가 얼마나 공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엠마는 그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더 이상 그 조롱 섞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관리자 카터 씨는 여전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빅토리아 지역 관리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매장 안의 손님들, 특히 랭글리 씨와 그의 동행은 어색하게 몸을 움직이며 서로 속삭였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젊은 여성 소피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화한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망설였지만 곧 그녀는 결심한 듯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다. 캡션은 간단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시계를 살 돈이 없다고 웃었어요.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몰랐죠. 매장 밖에서는 손흥민이 그의 오토바이, 그가 말했던 프로토타입 커스텀 빌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헬멧을 손에 들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화도 자만도 없었다. 단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만이 있었다. 그는 방금 매장에서 겪은 일을 이미 잊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가 남긴 말이 이미 매장 안을 넘어 런던,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매장 안으로 돌아가면 빅토리아는 여전히 매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내입이 정장은 단정했고 그녀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올리비아와 엠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인간적인 실패예요. 그녀의 말이 매장 안을 울렸다. 올리비아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목이 조였다. 빅토리아는 계속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유명인을 알아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장 안을 걸으며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당신들은 유명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한 사람을 보고 그가 당신의 완전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엠마는 불편한 듯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올리비아와 함께 조롱에 동참했던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빅토리아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엠마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꼬였다. 올리비아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저는 그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그녀를 끊었다. 후드티를 입고 백팩을 맨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올리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그를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였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복수하지 않고도 우리 모두에게 존중의 기준을 높였어요. 그는 우리 대부분이 보여준 것보다 더 큰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과 성찰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올리비아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잘못의 크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단지 한 손님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판단을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올리비아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매장의 명성을 훼손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는 올리비아에게 폴더를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공식적인 견책 서류, 필수 교육 과정 안내, 그리고 무급 정직 처분 통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제가 해고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빅토리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이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겁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폴더를 닫고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엠마는 특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한때 조롱의 동지였던 그녀는 이제 올리비아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랭글리 씨와 같은 손님들은 조용히 매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면서도 속삭였다. 그게 손흥민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했어. 그 말들은 올리비아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녀는 그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소피가 업로드한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런던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영상은 올리비아의 냉소적인 말투, 손흥민의 침착한 반응, 그리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댓글은 끝없이 쏟아졌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야. 손흥민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야. 저 여자는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어떤 댓글은 동정적이었지만 대부분은 비판적이었다. 사람들은 올리비아를 오만하다거나 무례하다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해고되기를 바랐다. 소셜미디어는 그녀를 비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올리비아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확인했다. 그녀의 알림은 메시지와 태그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모욕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행동을 조롱했다. 몇몇은 더 심한 말을 던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잘못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무례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 스타, 팬들에게 따뜻하고 동료들에게 헌신적인 사람.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그녀가 그를 유명인다카라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운 전시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법정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쇼핑하러 오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단지 그 일이 일어난 곳을 보기 위해 들렀다. 그들은 진열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속삭였다. 여기서 손흥민이 무시당했대. 그 직원 아직 여기 있나? 올리비아는 백오피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퉁퉁 부었고 그녀의 전화기는 여전히 끊임없는 알림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무음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녀를 더 괴롭혔다. 빅토리아는 그날 오후 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일은 단순한 PR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실패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말했다. 우리는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해서 망신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그가 우리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녀는 올리비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명성을 손상시켰어요. 올리비아는 목이 막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빅토리아는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거예요. 모든 직원은 존중과 품격에 대한 새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그 과정의 첫 번째 참가자가 될 거예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해고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부끄러움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로 변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매장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주소는 간단했고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소포는 올리비아 앞으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며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정사각형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 깔끔한 송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가격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SH 쪽지와 함께 커피 기프트 카드와 포스트잇이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다시 시작하세요. 올리비아는 쪽지를 읽으며 숨을 멈췄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걸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변화할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날 매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정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빅토리아와의 면담을 위해 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배워야 해요.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걸 고치고 싶어요. 빅토리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럼 보여줘요. 올리비아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손님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흥민의 쪽지를 손목에 작은 메모로 붙여 다녔다. 그것은 그녀에게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다. 럭셔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한편 소피의 영상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손흥민의 침착함과 품격을 칭찬했다. 공인들은 영상을 공유하며 캡션을 달았다. 세상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나은 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리비아는 매일 아침 그 쪽지를 읽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로 변하고 싶은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녀에게 준 2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단순히 그녀의 직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기회였다. 런던의 고급 시계 매장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손흥민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사건은 매장 안과 밖에서 여전히 메아리 쳤다.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고 나무 벽은 고급스러운 광택을 유지했으며 진열장 속 시계들은 여전히 시간을 속삭였다. 하지만 매장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직원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손님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속삭이며 들어왔다. 여기가 그곳이야. 손흥민이 여기서 무시당했대. 그 말들은 매장의 벽에 새겨진 듯 떠돌았다. 올리비아는 이제 정직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지만 그녀는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블레이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부끄러움과 성찰로 단련된 빛이었다. 그녀는 손목에 손흥민이 보낸 쪽지의 문구 "다시 시작하세요" 를 작은 메모로 붙이고 다녔다. 그것은 그녀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손님을 대할 때 더 부드럽게, 더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녀에게 준 2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매장 밖에서는 소피의 영상이 여전히 인터넷을 휩쓸고 있었다. 수백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스 매체들은 이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컬럼니스트들은 손흥민의 침착함과 품격을 칭송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올린 글이 넘쳐났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럭셔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손흥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줬어요. 어떤 이는 그의 행동을 조용한 힘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진정한 품격의 정의라 썼다. 영상은 단순한 바이럴 콘텐츠를 넘어 사람들에게 존중과 친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다. 하지만 손흥민 자신은 이 모든 소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그의 침묵은 그의 행동만큼이나 강렬했다. 올리비아는 매일 아침 매장에 출근하며 손흥민의 쪽지를 읽었다. 진정한 럭셔리는 가격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녀는 이제 손님을 대할 때 그들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먼저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애썼다. 어느 날 나이 든 여성 손님 엘리너가 매장에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예전의 올리비아라면 그녀를 별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엘리너는 손자에게 줄 시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비아는 그녀와 1시간 가까이 대화하며 그녀의 손자가 축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손흥민 팬인가요? 올리비아가 농담처럼 물었다. 엘리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올리비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그녀는 그 말에 진심을 담았다. 그 대화는 작았지만 올리비아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보여준 것, 존중, 친절, 그리고 진심을 실천하려 애썼다. 엘리너는 결국 시계를 구입했고 떠나면서 올리비아에게 말했다. 당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 이런 매장은 드물어요. 그 말은 올리비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손목의 메모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매장은 그 사건 이후로 변화를 꾀했다. 빅토리아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모든 직원은 존중과 품격에 대한 세션을 이수해야 했다. 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카터 씨는 그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과 더 자주 대화했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시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엠마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올리비아와의 거리를 좁히려 애썼다. 어느 날 그녀는 올리비아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도 그때 잘못했어. 그냥 같이 웃는 게 재밌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그 사건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매장 밖에서는 손흥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존중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장에서는 관리자들이 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블로거는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세상을 바꿨어요. 그는 단지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줬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동이 되었다. 사람들은 손흥민처럼이라는 문구를 쓰기 시작했다. 친절은 손흥민처럼 조용히 강렬해야 해. 품격은 손흥민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의 이름은 존중과 겸손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손흥민은 런던을 떠나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그는 그 시계를 결국 다른 매장에서 구입했다. 그는 그것을 포장해 그 소년의 부모에게 보냈다. 소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손흥민은 그의 소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상자의 짧은 쪽지를 동봉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 시계가 그를 기억하는 작은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소년의 부모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손흥민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우리 아들에게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다음 팬을 만나며 다음 순간을 살아갔다. 매장으로 돌아가면 올리비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담았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애썼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그는 시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걸 찾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제 여자친구가 곧 병원에서 퇴원하거든요. 올리비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완벽한 걸 찾아드릴게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여러 모델을 살펴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자친구가 축구 팬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요. 올리비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녀는 좋은 취향을 가졌네요. 그녀는 그에게 적당한 가격대의 아름다운 시계를 추천했고 그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그 순간 올리비아는 자신이 단순히 시계를 판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선물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변화는 매장 안에서도 눈에 띄었다. 빅토리아는 그녀의 노력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올리비아를 불러 말했다. 당신이 변했어요. 그게 보여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제게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빅토리아는 미소 지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해요. 매장은 점차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시계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존중과 품격의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되었다. 손님들은 그 변화를 느꼈다. 엘리너는 다시 매장에 들러 올리비아를 찾았다. 지난번에 당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올리비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그녀는 손흥민이 말했던 존재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세상은 손흥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되나? 진정한 럭셔리란 무엇인가요? 그 질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한 학생은 학교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손흥민은 돈이나 명예로 품격을 사지 않았어요. 그는 친절로 품격을 만들었어요. 한 직장인은 동료에게 말했다. 다음번엔 손흥민처럼 반응할 거야. 화내지 않고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리고 손흥민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팬들과 사진을 찍고 소년의 부모에게 시계를 보냈다. 그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친절로, 존중으로, 그리고 조용한 힘으로 모두를 뒤흔들었다. 올리비아는 매일 그를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쪽지를 읽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손흥민처럼 대하려 애썼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럭셔리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